새로운 바람이 불려온다. 정치, 경제, 민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변화의 바람 속에서 더 멀리, 더 넓게 보는 제3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혜훈의 정치 해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경제 선생님, 정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풀지, 정치 문제를 풀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그래서 모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경제 문제를 풀어갈까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약하신 큰 공약이 세부담을 확실히 정상화해서 네. 과도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런 부담을 낮추겠다. 정상화면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상화라고 말은 하시지만.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줄어든다. 보유세도 특히 이제 1주택자들도 상당히 부담이 높아졌는데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줄 것 같고요. 네. 근데 요 1주택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이재명 후보도 선거 막판에는 저희 주장을 이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여야가 공감대가 비슷했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규제 푼다고 했죠. 부동산 네. 규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풀어야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왜 풀어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이 보냐면 결국은 집값은 세금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5년간 이게 많은 실험이 있었어요. 버블7 지역이다. 그래서 뭐 세금 폭탄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도 이제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아보려고 집값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기만 하고 네. 그럼 오른 집값에는 이제 새 사는 분들한테 오히려 그 높은 집값이나 이런 세금 부담이 그냥 떠넘겨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좀 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결과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세금이 폭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폭탄이라는 건 이제 정치적 수사인데 네. 세금이 사실 일부 모든 국민에게 폭탄은 아니었지만 네. 사실 일부 국민들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을 팔아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은퇴했거나 실업자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고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계층에게는 이제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이제 집값을 잡는 건 세금이 아니고 공급이에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하냐. 그러면 수요가 해갈돼 버리면 집값이 올라가질 않는데 왜 재건축 재개발이냐. 다들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울이 사실 제일 문제였잖아요. 이번에 네. 문재인 정부. 사실 지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은 뭐 2배가 넘게 올라버렸으니까 5년 만에. 근데 왜 그럼 서울과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미 집이 빼곡하게 들어서 가지고 빈 땅이 없어요. 그럼 있는 집. 낡고 노후화되고 위험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도 이게 많이 이제 막아져 왔어요. 제출이 아니고 재건축 규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달리 집을 대량으로 빨리 공급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공공공급 이건 세월이 많이 걸리고 또 재원도 많이 들고 또 정부가 이제 땅 주인들로부터 헐값에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진도가 금방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이다 보니 그 규제에 여태까지 묶어왔던 것을 이제 풀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세금 깎아주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실님께서 음마아파트, 금마아파트 되겠어요. 이렇게 또 집값 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걱정하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도 우리 주진우 진행자님도 아시지만 주식 시장이 저는 잘 몰라요. 주가가 오를 때 맨날 뉴스 보도에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서 추세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세선은 올라가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도 있죠. 다 있죠. 네.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집값이라는 것도 추세선이 내려가냐 추세선이 올라가냐 중요한 거지 그 추세선 안에서는 등락이 좀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등락이 있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어떤 지역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리는데 특정 지역은 조금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예외적인 국부적인 현상까지 다 감안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공급을 늘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집값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요? 네. 투기 수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실 이제 그러면 부동산에 또 길이 있어. 그래서 집 투자로 돈 벌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이 정부가 끊임없이 공급을 확충을 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시장에 준다는 의미는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떨어진다고 해도 안정화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 이제 투기 수요가 이제 창궐을 하는 거지 집값이 안정화되는 그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는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집값은 안정될까요? 그럼? 안정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정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근데 최근에는 지난 연말부터 조금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대선 효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고 파는 거를 관망하면서 버티기를 하는 거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 제도가 좀 바뀌거나 재건축이 활성화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팔든지 말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겠다. 이런 관망이 많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말고 이제 윤석열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잡힐까요? 지금 인수위가 착착 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보수 쪽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늘 주장해온 게 성장이라는 건 소득이 높아지는 건데 소득을 높여서 소득을 높아지게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과 마차를 바꿔놓은 거다. 마차가 말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수레를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소득이 끌고 가는 것처럼 성장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라 그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하면 모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최저임금의 아주 과속 인상이었어요. 최저임금에? 2년 만에 30% 오른 거. 그것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목표는 좋았어요. 표방하는 목적은. 한계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임금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한다.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걸 제도를 도입하면 경제 주체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해고를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해고를 하는 걸로 오히려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편의점이다 식당이다 PC방이다 이런 데 많은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분들이 실업으로 내몰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저희가 그동안 주장해온 거라 아마 성장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니까 그 IT 강국의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이노믹스의 핵심은 그러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네. 그리고 규제를 풀고 사실 규제가 많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원래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생산적인 투자처로 그 자금들이 몰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규제가 불합리한 규제들이 더 옥죄다 보니 사실 그런 생산적인 투자처 기업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주식시장으로 몰려간 거죠. 근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수위 시절에도 이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 규제의 대못을 뽑겠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비슷한 얘기예요. 규제를 철폐해가지고 성장하게 만들겠다. 그런데요. 아니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이미 돌입했는데 우리만 성장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747로 우리만 성장해가지고 1등이 되겠다. 이거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747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공약이었다고 보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걸 했어요. 555. 사실 555가 진보판 MB의 747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공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창의성이 만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고 그 대신 공정한 질서는 반드시 정부가 관리자로 이것을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관리를 안 해주면 시장이 그냥 정글처럼 약육강식에 그냥 밀림이 돼버리잖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성장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 재벌들은 굉장히 고관이 가득가득 찹니다. 그런데 자산 소득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데 성장을 통해서 이걸 다 마련한다. 조금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경제, 따뜻한 정책도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보면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해결하게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거고,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척집주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질서가 민간에 의해서 자동 돌아가게 하는 부분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게 이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거나 자기 몫을 못 찾는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병행이 돼야죠. 네. 아무튼 성장을 통해서 낙수 효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낙수 효과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미 사실 낙수 효과가 처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때는 낙수 효과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MB 때 이미 안 된다는 걸 그 경험상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의 과실이 수출 대기업 몇 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네. 불공정 거래 막아주고 뭐 이렇게. 8998님께서 최저임금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 물가 연동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이런 거와 감안해서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올라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가 성장해서 벌이가 좀 좋아졌으면 임금도 늘려줘야 되니까, 이런 중요한 관련 경제 지표와 연동되게 아마 체계를 고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막 줄다리기를 하고 밤샘 싸움을 하고 막판 고성에 오가가지고 뚝딱 이상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고 이런 일은 이제 없어지도록 할 것 같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들어옵니다. 특별히 경제 분야에도 지금 계속 이름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정책으로 구사할까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아마 소득주도 성장과는 반대로 할 겁니다. 이제 보수 정부가 늘 이제 주장하는 게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고 이래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늘 그 주장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한 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줄푸세죠. 네. 규제는 줄이고 세금 아니. 줄푸세 있었다. 네, 줄푸세 기억난다. 네. 세금은 줄이고 그다음에 규제는 풀고 법 기강은 세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경제에 가장 큰 골간이긴 합니다. 줄푸세. 네. 기억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보수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진보 정부는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취임하자마자 또 이제 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폐기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많았죠. 반대로 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진폭이 큰 것 같아요. 네. 경제, 부동산 좀 잡아주겠지 하는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와이노믹스가 돼야 될 텐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온 바가 공약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 공약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차질 없이 그 계획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법이 걸려 있는 경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0석 거야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5591님께서 완벽한 공약 꼭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네. 자, 이 정책이 세워지고 국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럴 때는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는 건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운의 정치 해안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